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 자, 저는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과 어떤 스피킹 약점을 극복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문장을 시작할 때 영어에서 가장 먼저 줘야 되는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주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어는 나, 그, 그녀, 그들, 우리 이런 식으로 사람 주어가 빨리 생각이 나실 텐데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쓰는 게 이제 사람 주어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근데 그 주어란 게 말이죠. 사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영어의 주어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걸 내용으로 잡아도 되고 기능으로 잡아도 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기능어, 내용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능적인 어떤 성향이 더 강한 단어들이 있고, 영어에는 내용의 어떤 성향이 더 강한 단어들이 있어요. 명사라든가 형용사, 부사는 좀 내용의 성격이 강하고, 뭐 전치사나 접속사 이런 건 기능의 성격이 더 강하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또 말하기 특징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어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없냐, 그 차이에서 또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그럼요, 이 주어를 우리가 왜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지, 영어 문장의 주어가 단순해지면 모든 문장이 좀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는 문장들이 나를 이용한 인칭 문장들도 있는데 it is, there are, there is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문장들을 조금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스피킹의 약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그 일반적인 행위 묘사라든가 아니면 일반화시키는 이야기에서는 복수형을 붙여서 S 처리해야 된다는 거 강조했었죠. 복수형 명사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근데 자, 오늘도요, 일반적인 행위 서술에 또 필요한 어떤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 일반적인 행위 이런 얘기들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가. 자, 결론은 you입니다. 이게 어땠다는 얘기냐? 자, you가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you 그러면 너, 당신. 우리 모든 영어 책들 보면 you를 어떻게 해석해놨어요? 당신이라고 해놨죠. 그게 우리 영어를 망친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you는 당신이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당신 그러면서 무슨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인식을 자꾸 한 것이 우리 번역투의 영어 문장들이 우리 영어 실제 말하기에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you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번역,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행위를 묘사할 때 여러분, 뭐뭐 해야 된다,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자, 건강 관련된 얘기로 제가 지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잘 먹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건강해야 된다, healthy 생각나고 뭐 have to, need to 생각나는데 주어를 어떻게 잡을까 막 고민해요. 그러면 it is healthy 이런 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eat food well 뭐 이런 거라든가,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묘사가 되는데 잘 그게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it is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는 왜 그 문장이 잘 안 나오냐면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요? you가 없어서 그래요. you. 이 뭔가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you have to eat well 끝이에요. you have to eat well. 당신은 잘 먹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당신으로 다 지워버리세요. 화이트를 지우세요. 잘 먹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문장을 시작해야 되니까 주어가 필요하니까 쓴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붙는 말들이 have to 같은 것들이 많이 붙겠죠. You have to eat well.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운동도 여러분 exercise라는 말도 있지만 workout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구동사 많이 쓰죠. workout. You have to work out regularly. 부사편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부사도 참 취약한데, 자, you have to work out regularly. 자, 또 여기 you가 뭐예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문장 시작할 때에서 you로 자꾸 문장을 연습하시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방송도 하고 라디오 생방송도 하면서 저희 교감들 청취자들하고 하고 시청자들하고 저희 게시판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문장 영작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집약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stay는 유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tay positive, stay라는 말이 어떤 유지죠. 그래서 maintain 이라는 단어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일반적인 어떤 명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you have to or you need to 비슷한 말이죠. You need to stay positive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부 you를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you만 잘 써도 큰 거 건져가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자,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 이후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 씻는 거에 대한 이야기 많고 주변에도 아직도 손 세정제 이렇게 나오는 기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건물에 봐도. 자, 그러면 손을 씻는다. 동사 뭐예요? wash죠. wash. 근데
당신의 손이 아니라 일반인의 손. 자,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손을 씻어야 된다 해서 여기 your 이렇게 소유격도 넣어줘야 됩니다. 앞에 동사산인이 주어는 you를 잡아주고 you need to wash your hands well. 자, 지난번 특강 때 뭐 했습니까? 일반적인 행위 묘사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연결이 또 되네요. 지금 하나씩 이렇게 복습하는 느낌이에요. hands well. 그래서 손을 잘 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you need to wash hand well.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your도 빠지고 hands에 s도 빠지고 그러니까 손을 잘 씻어야 된다. You need to wash your hands well. wash, clean. 차이가 뭐예요? clean은요. 이렇게 집을 청소할 때 쓰는 말이고 wash는 물이 개입됐을 땐 wash가 됩니다. 차 세차할 때 wash이에요? clean이에요? 그렇죠. wash입니다. 머리 감을 때 clean이에요? wash이에요? wash죠. 물이 개입되니까. 자, 그거 구분하면 되는데 You need to wash your hands well.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행위 묘사에서 자꾸 you 나오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문장 보면 아주 영어에서 많이 쓰는 그런 문구들인데 You are what you eat. 이게 뭡니까? 자, 당신이 먹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는 이야기 할 때 먹는 게 그대로 건강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 먹어야 건강해. 그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우리는 주어를 하나도 안 쓴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you가 필요한 거예요. You are, 끊어주세요. 당신은 이다. 뭐가? What you eat. 먹는 게 그대로. 자, 바꿔볼게요. You are how you act. act는 행동하다라는 얘기죠. 당신은 행동하는 게 당신이다. 즉, 당신의 행동하는 것이 당신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해준다.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어요. 야,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어. You are what you say가 되겠죠. 응용이 돼요? You are what you say. 사람이 옷 입는 걸 보면 딱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해줘. You are how you dress. dress가 옷 입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you는 요 위에 you들과 마찬가지로 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뭐 하는 건데 제가 한국말로 지금 번역했을 때 주어가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you라고 하는 건 일반적 행위 묘사에서 너무 중요한 말이고 you 때문에 뒤에 소유격 your, 그 다음에 you 이렇게 해가지고 의문사를 쓴 다음에도 you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you입니다. you. 여러분 일반적 행위 서술의 you.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여러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속도를 내볼게요. 여러분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요.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할 때 get access to the internet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connect는 이제 뭐 어떤 그 선을 연결할 때 많이 쓰는 말이고 get access to the internet. 거기 가면 인터넷 돼. 자, 거기도 이제 주어가 필요 없었을 때 그냥 you죠, you. 호텔에 가면 인터넷 된다. You can get access to the internet at the hotel, at the coffee shop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커피도요. take out coffee라고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take out은 쓰레기나 주로 쓰는 표현이고요. take out the garbage. 실제 take out coffee shop이라고 이렇게 묘사할 땐 쓰지만 커피를 들고 나와서 사가는 행위는 원어민 중에 take out coffee라고 얘기하는 원어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get coffee to go가 맞아요. get 물건 to go 하면 음식 같은 걸 포장해 나오다. 꼭 이 표현을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서도 야, 포장컵에 그냥 해서 나올 수 있어. You can get coffee to go. 자, 아까는 이제 have to, need to였지만 can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연결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밤에 늦게 먹으면 안 돼. 항상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해도 돼. 이런 식의 얘기할 때 You should not eat late at night. 밤늦게. Late at night. 밤늦게 먹어서는 안 된다. You를 이렇게 또 주어로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You가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행위서술 You죠. Your 하면 이번엔 소유격 같은 걸 줘서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신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하다 막 생각하면 또 건강해진대요. 자, 그것처럼 Your mind controls your body. 자,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지만 주어는 지금 mind가 주어는 맞아요. 그렇지만 앞에 소유격 붙는 게 your in 이유는 일반적인 행위에서는 그냥 mind controls the body 이렇게 하는 문장이 없고 your mind controls your body.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신이 아닙니다. 번역을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이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 이게 지금 저희가 포인트로 잡아드리는 게 you라고 하는 말만 쓸 수 있어도 여러분이 훨씬 더 일반화를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미용실 있잖아. 사람 많아서 예약해야 돼. 자, 미용실 같은 예약을 뭐라고 하냐면 appointment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appointment도 예약이고요. reservation도 예약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reservation 같은 경우는 공간 예약이에요. 식당이나 호텔. 자, 방이나 테이블 예약하는 거죠. 공간 예약. appointment는 사람과의 시간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친구와의 만남을 appointment라고 하진 않죠. 업무상의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1대1의 어떤 시간 약속, 미용실, 그죠? 미용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 치과, 그 다음 뭐 네일 아트 이런 거 할 때 appointment라고 합니다. 그죠? 어쨌든 make라고 하는데 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도 야, 너 거기 있잖아. 뭐뭐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당신 너 해야 돼.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야, 거긴 일반적으로 예약을 해야 돼. 그 얘기 일반화가 다 you에 들어가는 거죠. You need to make an appointment. 먼저. 자, 그 다음에요. 야,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 이거 있잖아요. 자, 뭐 남녀가 이제 막 이제 그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페북이라든가 인스타 같은데 너무 대놓고 그렇게 막 올리면 특히 이제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이 좀 덜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나중에 결혼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초기에 뭐 썸 탈 때 이런 거라든가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됐지? 어떻게 하니? 조심해야지.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이러면 너는 안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야, 이거 결과 모르는 거야.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자, 뭐 저희가 정말 야구도 9회말 투아웃부터라고 하잖아요. 정말 마지막에 역전한 야구 경기들이 참 많듯이 야, 끝까지 봐야 하는 거다.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절대 모른다. 즉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다 you가 들어간 일반 행위 서술인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잘해주셔도 영어 문장을 정말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it is, there are 이런 문장을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좀 잡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앞에 있는 문장과 이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커피숍에는 요즘에 무선 인터넷이 된다. 와이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여러분 하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면 저희 대한민국 평균 일반적인 우리나라 대학생 혹은 직장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막 풀어줘요. There is internet at coffee shop. 그죠? It is possible to use internet at coffee or cafe. Coffee shops have internet. 가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는 문장 3개를 제가 뽑아봤어요. 제가 한 1000명한테 이걸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문장이 거의 7, 80% 얘네들이 다 7, 80% 나머지는 좀 변형도 있었는데 다 특징이 뭡니까? 한국인의 말하기 취약점이나 약점에서 다 드러나죠. There is,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머릿속에 좋아요. It is possible to use 이런 거 잘 썼어요. Coffee shops have internet에서 가장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커피숍에 인터넷 있다. 자, 이런 문장들이 좀 친숙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또 행위서술에서 뭐 하나를 또 할 수 있냐면 they라는 걸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there is internet at coffee shop. 일단 이 문장 틀린 이유가 coffee shops 복수가 썼어야 되고 여기 일반적으로 했을 때 여기 coffee shops가 돼야 됐죠. 복수형 명사가 빠진 거고요. It is possible to use 여기 뭐 인터넷 앞에 원래는 그렇죠? There is the internet or it is possible to use the internet at cafes 여기도 s를 좀 붙여주는 게 좋았습니다. 어쨌든 문법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일반인의 주어라든가 일반적 서술을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there is, it is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일반인 서술 중에 they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군지 모를 때 불특정한 누구를 가리킬 때 쓰는 게 they거든요. 그래서 they have Wi-Fi at most coffee places 그러면 커피 숍도 그냥 커피집, 커피 전문점 하듯이 places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they have Wi-Fi at most coffee places they가 그들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주어를 잡을 때 쟤를 못 잡아서 저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주면 되게 쉬워요. 그냥 무선 인터넷도 they have Wi-Fi at most coffee places. 그냥 커피숍에 좀 웬만한 무선 인터넷 다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장들이 틀렸다는 거라기보다 they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예를 좀 줄게요. 야, 그 커피 전문점에 요즘에 자기 텀블러 같은 거 들고 가면 할인해줘. They give you. 왜? 커피숍 관계자들이 되겠죠.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불특정하게 그냥 그 문맥 속에서 그들. 자, 그냥 주어가 필요하니까 넣는 겁니다. 그냥 요즘에 커피숍 가면 할인해줘. 누군지 얘기 안 하죠? 영어는 필요합니다. They give you discounts. 복수요. 여러분 행위를 묘사하는 거니까 일반적 행위 묘사. If you bring your own cup. 자, they have sales going on now. 지금 백화점 세일 기간이야. 백화점을 department stores have sales going on 해도 되지만 백화점을 이야기하는 맥락이었다면 야, 걔네 지금 요즘에 걔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요즘에 거기 대부분의 경우 요즘에 뭐 세일하고 있다. They have sales going on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일 중이야. 그럴 때도 they가 필요해요. 일반화시키는 서술이에요. 자, they sell simple snacks there. 거기 밥은 없어도 간단한 간식류 같은 거 팔아. 뭐 매점 같은 거 있잖아요. 매점에 가면 간단한 빵 같은 거 팔아. They sell simple snacks there. 요즘 커피숍에 가도 뭐 베이글이나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먹거리 같은 거 팔긴 팔아. they가 누군지 모릅니다. 불특정하게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They tell you what you need to do. 걱정하지 마. 가서 그쪽에서 다 알려서 해줄 거야. 그쪽에서 걔네들이 자 그냥 일반적으로 they tell you what you need to do. 뭘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알려준다. 이 they라는 건 특정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서술할 때 많이 쓰니까 꼭 좀 여러분이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동명사 파트의 주어들만 잘 잡아주셔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걸 소화해낼 수가 있는데 자, 이 행위를 잡는 동명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자, 우리가 일반인 주어는 다 끝났고요. 동명사 쪽에서는 여러분이 뭘 만드는 게 좋냐면 ing를 들어가면 행위를 동사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어떤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손을 잘 씻는 것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자, 남들이 여러분 또 이어서 it is good 그런다든가 그죠? 뭐 you have to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씻는 행위를 여러분이 주어를 줄 때 washing your hands well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영어 문장의 주어는 정말 여러분이 전반적인 영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어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잘 씻는 것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washing 저게 주어고요. 동명사입니다. 이거를 행위로 잡아줄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중요죠. 자, 그 다음에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것도 말이에요. It is good to drink water.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이걸 어떻게 바꿔요? 자, drinking a lot of water 해서 동명사 행위를 잡고 여러분이 주어를 주는 연습 자꾸 해주시면 좋아요. 자, drinking a lot of water is good for your health. 또 일반적인 거니까 your가 나왔죠. 앞에 거랑 또 계속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야, 요즘에 휴대폰이 워낙 많은 얘기를 하는 걸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게 큰 차이다. 그럴 때도 셀폰이 주어가 아니죠.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러려면 having 해가지고 having a cell phone. 주어를 잡고 동명사로 잡아주는 연습을 이 문장들만 갖고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kes a big difference 하면 큰 차이점을 유발하지 않느냐. Having a cell phone makes a big difference 해서 큰 차이점을 유발한다. 자, 그 다음에요. 여행 같은 데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신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든다면 또 마찬가지로 사람이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야 행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meeting new people is very exciting. 매우 신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건강하다는 것은 운동과도 연관성이 있다. has to do with 하면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표현인데 자, 비동사도 ing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건요 어떤 상태, 행위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being healthy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가 건강하다는 것은 being healthy has to do with exercising, 운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한 게 뭐냐면 행위 주어를 여러분 동명사 처리할 수 있다는 건 영어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의 폭을 늘려놓는 거고 문장 구조를 한 단계, 두 단계 더 다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스피킹하면서 답답하게 안 풀렸던 문장들 상당수가 이렇게 풀릴 수 있고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조건.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도 if you 이렇게 시작 안 하고 그냥 drinking a lot of water is good for your health. 자, 뭐 휴대폰이 있으면 정말 큰 차이가 난다. 있으면 우리 조건 같은 게 if 이렇게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더 쉽게 푸는 방법은 having a cell phone makes a big difference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명사를 이용한 주어도 잘 챙겨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주어도 여러분이 쓰시면 참 좋은데 얼마나 문장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어디로 이제 쇼핑, 장을 보러 갔다라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시라고 하면 가장 전형적으로 문장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럼 잘 만들어요. I went shopping last weekend. I went to B-Mart. I went there with my family. 이 문장을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주어를 시작을 했다면 한 문장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last time I went shopping. 자, 예를 들어 제가 마지막으로 쇼핑 간 게 언제냐면요. 비마트라고 하는 자 그런 데로 갔는데 그게 지난주였고 가족들과 왔다. 영어 문장 이렇게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 문장으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the last time 요거 that 요게 꿈이죠. that은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주어도 상당히 의미를 많이 만들어낼 때 좋겠죠. I went shopping.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was 어디로 간 것이었다 해서 to B-Mart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with my family 이렇게 해서 시간과 누구와도 함께 포함해 줄 수 있겠죠. 자, 관계대명사란 건 뭐냐면 일단 주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포함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활용을 잘만 하셔도 많은 의미를 주어 속에 담아서 아주 쉽게 말하기 쪽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주어를 잡는 연습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묘사를 할 때 쓰는 they나 you 같은 주어 그 다음에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ing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주어에다가 관계대명사 넣어서 의미를 더 많이 함축시키는 주어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말하기 스피킹 약점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